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AI 혁명 1000% 성장 가능성 소프트웨어 유망주 탑5 RxRx와 RE를 포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수 감사절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르고 오라클도 오르고 팔란티어도 오르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좀 강세가 많이 보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애플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뭐 전부 다 이제 급등,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AI 쪽의 소프트웨어와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하드웨어적 기반, 이런 것들이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베이직 매트리얼이 굉장히 강세였다, 어제장에서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이제 지난 주 기준으로 한 5%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시장의 최고의 수익률을 누가 제공하냐 봤을 때 AI, 그런 기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경기 둔화의 신호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이 이제 좀 더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까지도 시장이 미리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감사절을 앞두고 나서 황소가 주도권을 잡다, 시장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마켓은 앞으로 계속해서 오르게 된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마켓에서 누가 잘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영상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경우 팔란티어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200까지 찍었다가 좀 조정을 받고 내려온 상황인데, 200일선이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200일선이 위로 버텨주고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그래서 주식 가격이 일단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제 400조 정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다. 연간 120%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0%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대장주고, 그 다음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성장세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팔란티어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제일 높다. 그래서 뭐냐, 이거 뭘 의미하냐, 바로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양극화,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사람들은 너무 안 돼 버리는 그런 약간 불평등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팔란티어는 AI 소프트웨어 대장주로서 뭐 엔비디아 하드웨어 플랫폼 대장주와 또 이제 연합 전설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엔비디아 모델을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되고, 엔비디아 모델이 팔란티어 AI 플랫폼에 적용될 수도 있게끔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것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쿠다 플랫폼, 파이톨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로 연결을 한다는 거죠. 팔란티어 온톨로지에서. 그래서 누가 더 이득일지는 보게 되면은 일단 팔란티어가 더 이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비용 절감, 자동화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중요시되는 시점 가운데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플랫폼, 자동차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비용을 절감을 하고 그런 것들 효율성 있게 자동차를 디자인할 수 있냐, 그런 것들 중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커머셜 레비뉴 같은 경우는 뭐 120%씩 믿을 수 없는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이고, 컨트랙 밸류 같은 것도 뭐 1.3조 이상씩, 전혀 거품이 아니다, AI는 실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조정받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220까지. 그래서 뭐 지금 조정이 또 이제 어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뭐 1000% 성장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냥 AI 정형화된 대장주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도 뭐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뭐 계속해서 수급을 이번 3분기 때 80조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0조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블랙록과 JP 모건이 300% 정도 늘려줬습니다. 지분을 굉장히 많이 늘려준 상황 가운데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반등을 나왔기 때문에 반등 이후가 좀 주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리커전 파마슈티컬이라는 기업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기업이고 지금 마켓캡이 2.3조, 좀 작은 편에 속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약간 차트상으로 하락 추세가 아닌가라는 건 생각도 있고, 거래량 측면에서는 약간 터져주면서 이게 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AI를 통해서 이제 제약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의 그런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어의 법칙을 통해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이제 제약을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GPT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이미 대형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리커전 파마슈티컬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제약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1상, 2상까지의 이제 약물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승인이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기업이 미래에 거의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로쉐나 뭐 사노피 같은 대형 제약사 파트너십까지도 맺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지분을 유지를 했습니다. 줄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살짝 줄이고 있긴 한데 거의 무의미하다. 블랙록에서 12%,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2%도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줄인 기업도 있죠. 몇 개 기업들은 줄인 기업도 있고, 노보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렇지. 하지만은 대부분의 주식 갖고 있는 기업들은 늘려줬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또 이제 다음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10월달 그때 붙었던 그 뭡니까 수급이 또 붙어줄 수 있을까도 고민이고, 그리고 그때 그 주식 가격 한번 올리고 나서 또 차익을 실현했던 그런 뭔가 트레이딩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뭐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00% 성장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AI, 바이오 유망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유망주.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빅베어 AI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이고, 여기도 이제 차트상으로는 저기 리커전 파마슈티컬보다 좀 더 예쁜 차트, 좀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식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이 기업은 이제 CEO가 미국 정부 그리고 관세청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일했던 사람이고요. 뭐 굉장히 탁월한 영역을 갖추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미국 정부, 미국 군대에 대한 이제 장비 관리 프로그램, AI 프로그램, 그리고 적군에 대한 예측, 그리고 경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측 AI, 관리 AI 해서 비용 절감 이런 것들, AI가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강력한 테마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육군 드론 군집 작전 이런 것들, 무인 항공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한다라는 것도 이제 미래의 추가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3분기 때 매출이나 아니면은 캐시 보유량 같은 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그것만은 좀 좋게 볼 수가 있다. 왜냐면은 이제 조금 어렵죠. 여러 AI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실상 까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여튼간에 주식의 가격이 많이 올랐었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자본은 많이 확보했다. 그리고 기간 수급이 천억 정도가 들어왔다. 그래서 뭐 많이 들어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 시기에 AI 소프트웨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를 그냥 저는 긍정적 점수를 주기로 했고, 기관들도 많이 늘어졌다. 그래서 블랙록이 18%, 뱅가드가 33% 늘어져가지고 이들의 좀 행보를 좀 따라가면서 해도, 쫓아가면서 해도 나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렉스 그룹 같은 경우는 2000% 좀 많이 늘려준 지분을 많이 늘어졌다. 이제 대형 기업들 빼고는 다른 기관들, 소형 기관들은 많이 해줬다. 그들도 소형은 아니죠. 하여튼 여기 같은 경우는 뭐 $8 이렇게 뚫고 올라갔었던 그런 적이 있었고, 뭐 10월달 봐서도 이렇게 수급이 좋게 순매수가 들어왔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또 이제 국방 이런 AI 소프트웨어 쪽이 주목을 받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뭐 1000% 성장 가능성 볼 수 있는 AI 국방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제타홀딩스입니다. 제타홀딩스도 주식이 좀 차트가 예쁘더라고요.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나쁘지 않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마켓캡 같은 경우는 4.4조, 4.4조 정도 좀 큰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연간 성장세가 26%, 뭐 30%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에비타도 나쁘지 않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자동차,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호스피탈리티, 에듀케이션 서비스 다양한 분야에다가 걸쳐서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좀 좋게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2028년도 매출은 2.1조 정도 이제 기록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좀 좋게 나오니까 저번에 팔란티어가 앞에서 갖고 나왔던 표에 제타가 살짝 보였죠? 보였던 거죠.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타와 팔란티어가 이렇게 좀 매출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시장에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028년도까지 그런 목표 매출을 기획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마케팅, 그래서 아이덴티티 인텔리전스를 뭐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막 광고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AI 광고 이런 것들도 미래에서 분명히 이제 크게 사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보다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고 더 비용 절감할 수 있다라면은 뭐 AI 마케팅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타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이 기본적으로 1조 이상이 기간 수급이 들어왔고, 봤더니만 뭐 뱅가드, 블랙록은 좀 줄이긴 했어요. 대형 기관들은. 하지만 그 밑에 기관들이 공드방사스나 뭐 플럴이라는 뭐 2만%씩 이렇게 늘려준 그런 거 11,090%씩 늘려준 그런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제타 같은 경우도 22% 정도 이제 많이 올랐고, 뭐 8월달에 수급이 좀 붙었었고 10월달도 이렇게 수급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뭐 차익 실현하는 기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것들의 기관들이 좀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했을 것이다. 돈을 좀 챙겼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인 이제 1000% 성장 가능성이 있냐, 뭐 마케팅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충분히 주목할 수 있다. 제타 1000%까지는 못 가더라도 뭐 3, 4배 이상까지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요즘 굉장히 핫한 기업 아이렌이죠. 아이렌 같은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었고, 뭐 차트를 이제 그리기가 힘들 정도죠. 그래서 뭐 이평선은 진작에 뚫고 그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급등 상황.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내려왔다. 이제 선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이고, 뭐 중간선 51평 이평선 밑으로는 내려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200평균선 위보다는 항상 위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평균선들이 좀 늘어나 있다라는 것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선들의 간격이 하여튼간에 80달러까지 찍었다가 이제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제 좀 볼 수 있다라 생각하고 있고, 뭐 GPU 이런 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을 굉장히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AI에다가 인프라스트럭처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클라우드 컨트랙을 했는데 10조 이상이 아주 큰 컨트랙을 맺게 됐다. 5년 이상이고 뭐 20% 프리페이먼트가 지급이 됐고, 뭐 200메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026년도까지 14만 대 이상의 GPU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테슬라랑 비슷한 규모죠. 그래서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번에 그게 협약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켄지의 80메가와트, 조지 프린스 50메가와트, 30메가와트, 텍사스 예, 750메가와트, 스윗워터의 2기가와트급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14만 대까지 이제 확장시킨다고 하고 있고, 일단 시설이 다 들어선 거는 확실히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2025년도까지 이제 컨스트럭션 단계에 있는 그런 센터, 데이터 센터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빠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렉 덴시티, 렉의 그 전력 밀도 같은 경우는 130kW급까지 되고 있다. 그래서 20년 이상까지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뭐 이쪽엔 완전 스윗 워터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예요. 그냥 이제 전기 데이터 센터가 쓸 전기만 이렇게 끌어온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건축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2기가와트급 굉장히 큰 기가와트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도까지는 14기가와트급이 되고, 이제 두 번째 확장 단계는 600메가와트급까지 이렇게 늘려주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컨트랙 같은 경우는 뭐 2조 이상의 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키게 됐고, 이것은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 캐피탈 이피시언 스트럭처, 그래서 자본 효율적인 스트럭처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5.8조 이상의 GPU 카펙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GPU를 사가지고 꽂아 쓰겠죠. 그래서 1.9조 커스텀블 리페이먼트를 가지고 GPU를 이제 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를 캐시를 사용하거나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어나 이퀄티 이런 전환사채 같은 거를 발행을 해서 1.4조를 조달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크레딧이나 프리페이먼트 이런 모든 것을 조달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겠다라는 것이고, 매출이 2,400억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됐다. 넷인컴도 3,800억 정도 되고 있다라는 거 주목할 만한 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세가 뭐 300% 정도 성장을 했죠. 그래서 매출이 2025년도 1분기 대비해서 이제 2025년도 1분기가 그렇게 300% 성장했다라는 것이고,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제 시장의 총애를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다. 조정을 받았을 때가 이제 그 다음이 좀 매수의 기회를 시작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평선을 무너뜨리고 계속 내려올 것인가? 그래서 200일 평균선 같은 경우는 뭐 23달러 정도가 되죠. 그래서 23달러를 내려올 것인가? 뭐 그게 좀 관건이 되긴 하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서 이 기업도 주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계적 현상이 아니라 GPU 인프라스트럭처 기업으로서 볼 수 있는 기업이다.